헬로우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토록 쉬운 머신러닝 앤 딥러닝 입문 with scikit-learn and pytorch 이란 책이에요. 무려 정가가 28,000원짜리 책인데 제가 루비페이퍼 담당자분하고 얘기해가지고 구독자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머신러닝, 딥러닝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킷런하고 파이터치 패키지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찐 초보를 위한 책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기초부터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으로 북거품종 분류하기 요런 문제를 이제 알려주고요. 매플랄릭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이클런으로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뭐 SVM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딥러닝까지 확실하게 소개하고 잡아주는 그런 책이에요. 최근에 출시된 책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패키지를 사용해서 코드를 설명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의 콜랩을 사용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다가 뭐 따로 개발 환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추가해 놓을 건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 주신 구독자분들 중 1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바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으로 진행할 거고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사용해서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는 scikit-learn, 네, scikit-learn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cikit-learn에서 토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 20 뉴스 그룹 데이터셋 20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2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뉴스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뉴스라는 변수에 저장해주고 처음 5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뉴스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What car is this? 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 뉴스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죠, 뒤에. 그래서 이것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룹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0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에세이즘, 에세이즘, 무신론, 무신론이라고 하네요. 무신론에 관한 그룹.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그룹. 그 다음에 MS 윈도우즈, 뭐 기타, IBM PC 하드웨어, 그 다음에 맥 하드웨어, 뭐 윈도우스 X, 그 다음에 팝니다. 자동차인가요? 오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뭐 베이스볼, 뭐 요런 그룹으로 이루어진 20개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각 그룹마다 올라오는 뉴스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뉴스의 내용을 보고 이 뉴스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그런 AI를,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뉴스의 타겟, 이 타겟이 숫자로 이렇게 7441, 14로 나와 있는데 이 타겟은 요 위에 있는 요 타겟 네임스를 처음부터 0, 1, 2, 3, 4 요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19까지 있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19까지 해가지고 이 타겟을 숫자로 매칭시킨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뉴스에 해당하는 타겟은 바로 7번인데요. 7번이면은 6, 7. 그래서 이 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뉴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뉴스가 말이죠. 그래서 What is this car? 말 그대로 이 차가 무엇이냐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오토스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값이 이 타겟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기사를 벡터화해야 된대요.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이 뉴스 기사를 이 그대로 뉴스 기사의 이 알파벳을 그대로
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숫자로 벡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 글자를 전부 다 단어별로 벡터로 바꿔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scikit-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 이 벡터라이저에 대한 설명은 책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라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벡터라이저의 fit transform, 그래서 벡터라이저를 fit하고 변경해라 라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뉴스의 데이터를 전부 다 벡터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화를 한 데이터를 벡터스에다 저장해 놓으면은 이렇게 벡터스를 출력해 보면 11314 곱하기 13만 107개의 그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스파스 매트릭스. 네, 요 매트릭스 잠깐 좀 훔쳐보면은 벡터의 0번째 데이터, 0번째 뉴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뉴스 기사에 이 첫 번째 뉴스 기사의 단어들을 전부 다 숫자로 숫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숫자로 다 표현했으니까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해가지고 이 벡터들과 타겟을 전부 다 그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눠주죠. 각각의 크기를 보면은 학습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8485개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2829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8485개로 학습을 시키고 2829개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멀티노미얼 MB라는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걸 정의해서 모델이라는 이 객체에다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네, 모델에 fish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여기다 호출해서 넣을 때는 xtrain, ytrain 이게 두 개를 넣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은 모델의 정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델의 정확도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한번 봐야겠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모델 정확도를 보면은 90.59%라는 이런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90.59라는 뜻은 뭐냐면은 10개 중에 1개는 틀리고 9개는 맞았다 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정도의 정확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팸 데이터셋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제 캐글에 스팸 메이스 데이터셋이라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구성은 일단은 뭐 번호가 있고요. 맨 앞에 이렇게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라벨이 있죠. 그래서 라벨이 햄하고 스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햄이라고 하면은 일반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팸이라고 하면은 스팸 메일이죠. 근데 이 비율은 일반 메일이 71%,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29% 이런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들은 이메일에 그 제목하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메일의 내용과 제목을 보고 스팸인지 아니면 햄인지 알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자, 그래서 라벨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라벨 넘으로 사용해서 햄이라고 하면 햄은 0에 매칭하고 햄은 다 0에 매칭하고요. 그 다음에 스팸은 밑에 내려가면 스팸은 스팸은 1에 매칭하고 햄은 0에 매칭하고 여러 개 4개의 칼럼 중에서 이 텍스트라는 칼럼하고 라벨 넘이라는 칼럼만 사용해서 학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스팸 메이스 데이터셋을 다운받기 쉽도록 GitHub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때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그래서 판다스의 read CSV를 사용해가지고 경로에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df라는 객체에다가 넣어주고 맨 앞부터 5번째 행까지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head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head를 사용해서 좀 살펴보면은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칼럼은 요 뒤에 2개 칼럼 텍스트랑 라벨 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벡터라이저를 정의를 해주고요. tfidf 벡터라이저 벡터라이저로 fit transform을 하는데 트랜스폼 할 때는 텍스트만 텍스트 값만 변환해서 벡터로 다 만들어 줘야겠죠. 5171개 요건 데이터셋의 개수죠. 데이터셋의 개수고
그 다음에 벡터로 변환한 이 매트릭스 크기가 5447개.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3878개의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1293개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멀티노미얼 MB,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모델에 핏을 해서 학습을 시켜줘요. 네,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모델의 정확도를 한번 보려면은 모델의 스코어라고 하고 테스트 셋을 넣어주면은 모델의 정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려 98.68%의 정확도로 보이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뉴스 그룹을 뉴스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로 만들어 봤어요.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책 증정 이벤트에서 응모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로 이토록 쉬운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책에 나와 있는 뉴스그룹 데이터셋 분류하기랑 그 다음에 스팸 메일 분류하기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